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날 글로벌 증시는 유럽하고 미국의 온도차가 조금 났습니다. 유럽에서는 약간 한 발짝 늦게 약간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좀 더 이 CPI 그리고 FOMC 보고 가자라는 그런 관점에서 약세였었고, 그리고 뉴욕 증시는 오히려 이러한 부분을 똑같이 환경을 갖고 있지만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 다우 지수가 1.5%, 그리고 S&P 500 지수가 1.4%,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약간 밀리지만 그래도 비슷한 맥락에서 거의 다 1% 이상의 확실한 상승세를 보여주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시장의 키워드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은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 워낙에 이제 나올 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전망들이 쏟아졌고요. 그런 가운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발표가 되는데 이것 때문에 CPI에 대한 기대감을 더 키운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11월 전망, 소비자 물가지수 전망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약간 중립 정도의 재료로서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는 11월 CPI가 전월 대비해서는 0.2% 오르고,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는 7.3% 이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오르기는 했지만 전월 대비해서는 이제 10월 대비 0.4% 정도 낮아지는 결과가 되고요.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는 7.7%였는데 또 0.4% 정도 낮아지는 그런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전망치도 7.3 정도로 보고 있고, 그리고 클리브랜드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을 보게 되면 7.49, 조금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좀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서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 이 부분들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 6.1%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빨리 좀 식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런 경기 침체로 이게 이어지는 건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지만, 국제 유가 자체가 최근에 계속 밀려 내려오게 되면서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내렸다라는 것이 시장의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이 이러한 분위기를 조금 더 업 시켜줄 수 있었던 바로 뉴욕 연은의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1년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5.2% 정도 나올 것 같다라는 사람들의 심리를 읽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5.2%, 지금 연준에서 목표로 잡고 있는 건 2%. 아직도 높지만 그래도 작년 8월 이후에 이렇게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계속 내려오고 있는 추세다. 이런 추세라는 걸 굉장히 좋게 봐주는 그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10월에 5.9%에서 0.7% 더 내려간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2021년 8월 이때 이후로 이제 가장 낮아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중기 인플레이션을 체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빨간색 줄이 3년 이후의 인플레이션이 되겠습니다. 3.0%가 나왔고, 그 밑에 5년 기대 인플레이션, 이제 5년 후에 인플레이션은 2.3%. 거의 이제 5년 정도 지나야 연준에서 목표치로 하는 2% 근처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응답자들이 이렇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 내려가는 것에 대한 배경을 시장에서 분석을 했는데요. 바로 휘발유 가격이었습니다. 내년까지 한 4.7%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씩 휘발유 가격이 내려가서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는 부분이 긍정적이었고요. 그리고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도 전월 대비 1%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2020년 5월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다시 한번 얼어붙어 있던 주택 시장이 살아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귀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장 막판에 조금 더 상승폭을 키워내게 되면서 이제 전 섹터가 전부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유가가 어제 오랜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띄었고요. 그리고 유틸리티가 그 뒤를 이으게 되면서 에너지에 대한 기대, 그리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경계감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IT 쪽에서는 반도체,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띠면서 이렇게 끌고 올라갔고요. 이 중에서 가장 부진했던 게 경기 소비재입니다. 잠시 후 보겠지만 테슬라가 좀 많이 밀리게 되면서 섹터 자체를 많이 상승폭을 깎아먹었습니다. 자, 종목별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뭐 다우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 가릴 것 없이 비슷하게 올랐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골고루 상승을 했었고, 일부 종목들만 뭐 차익 매물이 나온다든지 개별 악재가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와주는데요. 우선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이 성장주, 이 IT 쪽에서 소프트웨어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보셔야겠는데요. 2.8%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런던 증권거래소하고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게 매출로도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IT 소프트웨어의 이런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는 그런 재료가 됐습니다. 잠시 후 특징주 때 조금 더 어떻게 됐는지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대표적인 종목들도 강했고, 이 중소형 섹터들 쪽에서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이 기업의 재무 관리를 맡고 있는 쿠퍼소프트 26%나 급등하면서 피인수 소식이 나왔고요. 먼데이닷컴 4.1%, 클라우드 소프트 업체 박스에서는 7.4%,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이 증권사의 투자 의견이 상향된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서비스나우 지금 같은 맥락에서 2%, 그리고 세일스포스닷컴 1.5%, 인투이트도 그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관련해서는 스노우플레이크가 4.3%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성장주 중에서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어제 뭐 최근에 워낙 잘 갔으니까 차익 정도가 나온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날 보셔야 될 거는 성장주 중에 테슬라입니다. 6.2%. 뭐 다른 포드하고 GM 다 올랐는데 테슬라만 이렇게 개별적인 악재에 따라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제 브랜드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그것에 대한 타격을 크게 입는 모습입니다. 특징주 때 이제 어떤 조사기관에서 얼만큼 타격을 입혔는지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테슬라하고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게 리비안이 되겠습니다. 리비안에서는 이제 벤츠하고 전기 밴을 만들려고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게 사정이 생기면서 일시 중단됐다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리비안이 6.1%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반도체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 위쪽에 있는 게 제조업체,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것이 이제 장비업체가 되겠는데요.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랐고, 비메모리 제조 쪽에서는 비메모리가 강세를 띄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오히려 약간의 상승세에 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0.8% 상승을 했는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좀 덜 갔지만 그래도 투자 심리가 괜찮았다고 볼 수 있는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날 악재가 있었습니다. 도이체방크 쪽에서 이 메모리의 하락 사이클이 길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 투자 의견 모두 다 낮춰버리는 그런 안 좋은 얘기가 나왔지만 0.8% 상승으로 나름 선방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엔비디아 쪽에서는 증권사 코엔이 내년에 최고의 실적을 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3% 이상 올라갔고, 엔비디아하고 연관성 있는 AMD도 그 비슷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중간에 보시게 되면 헬스케어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고르게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날 또 M&A가 되겠는데요. 이 업계 내에서 가장 큰 M&A를 성사시킨 암젠입니다. 이날 0.6% 하락을 했었고, 피인수가 된 회사가 바로 호라이즌 테라퓨틱스인데요. 피인수되면서 그 회사는 15%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날 제약 신약 중에서는 모더나가 가장 약했습니다. 홀로 빨간불을 켰습니다. 6.8% 급락을 했는데 바로 화이자 때문에 이렇게 영향을 바로 받은 겁니다. 지금 화이자 쪽에서 mRNA를 기반으로 한 인플루엔자하고 코로나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백신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FDA 쪽에서는 패스트 트랙, 좀 빠르게 해서 이 약을 좀 빨리 출시하려는 그런 움직임까지 나오게 되면서 같은 이 mRNA를 가지고 했다라는 점에서 모더나가 크게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산업재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른 종목보다는 최근에 계속해서 비행기를 잘 판매를 하고 있는 보잉입니다. 이제는 737 맥스가 다시 한번 효자 노릇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3.7% 오르는 모습이었었고요. 인도네시아 쪽 항공사가 이 보잉 737 맥스를 50대 추가 계약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JP모건 체이스의 목표 주가 상향 조정도 겹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날 산업재에서 강력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특징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체크해 볼 텐데요. 런던 증권거래소하고 이제 거래를 맺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분의 한 4%를 인수하면서 향후 10년 동안
투자와 협력에 대한 파트너십을 체결을 한 것인데요. 이 파트너십에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런던 거래소 쪽에 이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를 활용해서 좀 더 클라우드를 지원하고, 그리고 데이터 분석, 그리고 모델링 솔루션 이런 것들을 인프라를 구축해 준다라는 조건이고요. 그리고 런던 증권거래소 쪽에서도 10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의 상품을 좀 이용을 하게 되면서 최대 28억 달러를 투입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 2.8% 이날 대형 IT 종목 중에서 가장 강력한 흐름을 보여줬고, 최근에 밀렸던 부분을 거의 다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252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테슬라 체크해 보겠습니다. 브랜드 이미지가 하락했다라고 앞서 짧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주가도 급락하는 모습이죠. 6.2%. 최근에 이제 고점을 찍은 이후 계속 내려가면서 테슬라는 반토막이 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국제 연구 데이터 분석 그룹인 유고브라는 그런 데이터 설문조사 업체가 있는데요. 미국인의 97%가 테슬라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에 대해서 뭐 중립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게 28%, 그리고 테슬라에 대해서 싫다라고 얘기하는 게 20%, 그리고 중요한 거는 테슬라가 좋다라고 얘기한 것이 49%인데, 예전에는 50%를 넘겼었다가 이제 그 50이라는 기준점을 내려와 버리니까 그러한 상징성이 깨지게 되면서 테슬라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원인은 트위터를 왜 인수했냐, 약간 이런 내용이고요. 트위터를 인수해서 아무래도 경영을 트위터 쪽으로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테슬라를 잘 키울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의문이 이런 테슬라의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렸다라는 재료가 됐습니다. 이날 테슬라는 167달러까지 또 미끄러지게 되면서 거의 연저점 수준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유럽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에서는 이제 12월 FOMC 앞둔 상황에서요, 고물가가 좀 지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조금 더 누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거의 주요 증시들은 0.4%대의 약세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이날 또 영국의 GDP가 나왔는데요. 지난 8월부터 10일 동안 이 3개월 동안 역시 위축이 됐다. 전 분기 대비해서 위축된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고 또 금리 상승도 또 하나의 악재가 되고 있다라는 분석 속에서 이날 유럽의 분위기는 약간은 무거웠습니다. 상품 시장 넘어가겠습니다. 유가가 지금 7거래일 만에 드디어 반등에 성공합니다. 73달러까지 올라가 있는 모습이고 3.3% 올랐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그런 배경이 됐었고요. 이날 캐나다에서 텍사스 이 멕시코만을 연결하는 송유관이 있는데, 이 송유관의 유출이 나왔다라는 그런 발표가 나오면서 공급에 대한 우려가 이날 추가 상승을 하게 만드는 재료였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구리 가격이 1.4% 하락을 했습니다. 달러 강세 영향을 받은 거고요. 그리고 금값 같은 경우에도 1% 밀렸는데 최근에 1,800달러 넘기면서 안정적인 고가 행진을 보여줬었죠. 그것에 대한 차익 매물입니다.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은 다시 한번 좀 올라가는 분위기입니다. 4.4bp 올라갔는데요.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일드 커브가 계속 경기 침체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장기물, 단기물에 대한 국채 수익률이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채권 시장이 이 부분을 믿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분석도 나와줬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떠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예, 오늘 뉴욕 증시는 내일 발표되는 11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와 수요일 오후에 발표되는 FOMC의 결과를 앞둔 경계 심리에도 불구하고 지난 금요일 하락에 대한 저가 반발 매수세가 유비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1.5% 안팎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11월 CPI가 전달 대비 0.2% 상승해 전달의 0.4% 상승 대비 낮아지고, 전년 대비로는 7.3%가 상승해 전달의 7.7% 상승 대비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특히 변동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11월 근원 CPI 지수는 전달 대비 0.4%,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6.1%가 올랐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은 연준이 이번 FOMC 회의에서 내놓게 되는 내년 금리 전망치와 경제 전망에 주목을 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상폭을 기존의 0.75에서
0.5%포인트로 낮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만일 내일 이 지수가 예상보다 높은 상승세를 보인다면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낼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뉴욕 연방은행이 실시한 소비자 기대 조사 결과 향후 1년간 예상되는 인플레이션 중간값이 11월 중 5.2%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오늘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반영됐습니다. 미국인들이 향후 1년간 5%대의 물가 상승 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지난해 8월에 5.2% 이후 1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지난달에 5.9%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긴축과 이와 함께 물가가 정점을 찍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한편 3년 기대 인플레이션 중간값의 경우도 전달에 3.1에서 3.0%로 떨어졌고 5년 인플레이션 기대치 역시 2.4에서 2.3%로 하락하면서 중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에 점차 근접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분석인데요. 그간 물가를 끌어올렸던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주택 가격의 하락 전망이 높아진 점도 기대 인플레이션 완화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향후 1년간 주택 중위 가격 변동률은 1%로 예상되면서 전달에 2% 대비 크게 하락하며 2020년 5월에 0.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연준의 공격 긴축에 주택 담보 매출인 모기지 금리가 치솟으면서 주택 수요가 갈수록 줄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런던 증권 거래소 그룹 LSEG와 향후 10년간의 장기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금융 서비스 개발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세계 최고의 금융시장 인프라스트럭처 및 데이터 제공 업체인 LSEG와 10년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다면서 이를 통해 금융 서비스 부분에서 5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파트너십은 차세대 데이터 및 애널리틱스 기술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컴퓨팅 제품이 포함되며 여기에는 런던 거래소를 위한 새로운 데이터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 그리고 AI 및 마이크로소프트 팀스를 통한 분석 기술 및 모델링 솔루션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블랙스톤과 톰슨 로이터 컨소시엄으로부터 런던 증권거래소의 그룹의 약 4%의 지분을 구매할 예정이며 이 투자를 통해 런던 증권거래소 그룹 비즈니스의 여러 부분에 사용되는 다양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거래소 그룹은 2019년 금융정보업체 레피니티브를 약 27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한 바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종목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헬스케어 쪽에서 대규모 M&A가 성사가 됐습니다. 바로 주인공은 암젠이 되겠는데요. 좀 더 세부적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예,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제약사 암젠이 올해 의료 분야 M&A 가운데 최대 규모인 278억 달러에 아일랜드에 본사를 두고 있고 미국의 두 곳의 제조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호라이전 테라퓨틱스를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호라이전 테라퓨틱스와 우선 협상을 진행해온 암젠은 호라이전의 11월 29일 종가에 48%의 프리미엄을 더한 주당 115달러 50센트의 현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으며 이 회사 인수를 두고 암젠, 존슨앤존슨, 그리고 프랑스의 세너피 등 3개사가 경합해 왔는데요. 호라이전 테라퓨틱스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희귀 자가 면역 및 중증 염증성 질환 치료제를 개발 중이며 가장 큰 약품인 테페자는 진행성 염증과 눈 주위 조직 손상을 특징으로 하는 갑상선 안질환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암젠은 이 인수로 인해 2024년부터 연 4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오늘 암젠의 주가는 0.7%가 하락한 276달러 78센트, 호라이전은 15%가 상승해 112달러 36센트에 각각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방노동부의 11월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가 발표되며 이어 전미 소기업연맹 NFIB의 11월 소기업 경기 낙관지수가 이어지고 포트로닉스, ABM 인더스트리스, 코앤메인, 빈스홀딩스, 아스펜그룹, 뉴로원 메디컬, PHX 미네랄스,
US 골드코프, 엠코 코퍼레이션, 그리고 시그니파이 헬스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